가족 중에 이 마음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인생 파괴자예요. 이 사람과만 얘기하면 이상하게 아무리 좋은 얘기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인이, 즉 가족들이 아프든 말든 관심 없어요. 요 파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가족 중에 요 마음 파괴자한테 자기가 파괴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요. 자기가 파괴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가진 인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요 파괴자한테 상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있냐면 이 파괴자도 그렇고 이 상납하는 걸 너무 싫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 거부해요. 자,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흔히, 여러분 집안에도 흔히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요 거부하는 사람만 건강해져요. 거부하는 사람만. 자, 내 아빠가 마음 파괴자야. 내 엄마는 자기가 파괴된지도 모르고 맨날 자기 인생 전부를 뭐를 합니까? 돈도 갖다 바쳐, 밥도 잘해주고, 섹스도 대주고, 뭐도 해주고 하잖아요. 아주 좋아 죽어요. 그냥 이 사람이 원한다 그러면 다 해주고, 자기 인생 파괴돼.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 나가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못 견뎌요, 여기서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버텨. 이 가족이라고 버틴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버틴다는 얘기는 파괴되는 사람들인데 딱 선을 거놓고 여기에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한테 뭔가 이렇게 가면 무조건 거부를 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도 안 들려. 그럼 문 닫고 그냥 집에 들어가 안 나와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간섭만 좀 했다 그러면 막 싸우고 뭐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최대한 분리하려고 들어요. 여기 자체. 그러나 함께 있는 거는 버티는 거예요, 지금요. 내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파괴자예요. 하나는 파괴자에게 자기 인생을 다 헌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괴자, 거부하는 아이들한테 네 아빠 엄마 좀 신경을 써라 뭐 해라. 그러니까 애들은 더 열받는 거예요. 더 열받아요. 버텨야 돼요. 어쨌든 그거 안 되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파괴 뭐 관련되는 사연을 일체 애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아니라니까 애들 다 알아요. 이미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본인들만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족이, 이렇게 가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 파괴자니까, 마음을 파괴하는 사람이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잘 버는데요. 파괴자잖아요. 왜 남의 거 막 훔쳐와가지고 남의 거 빼들어오고 남의 인생 파괴시키고 거기서 돈 벌어다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 파괴자, 이 사람은 자기 인생 전부를 놔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파괴자예요. 집에서만 파괴자냐? 아니에요. 밖에서도 파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범죄 수익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래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어차피 파괴자예요. 그건 당사자들은 알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부하거나 버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거부하던 사람이 똑같은 일을 이렇게 가거나 인생 파괴자가 되거나 또는 요 파괴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제 또 희생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희생, 이용해요. 이용한다니까요? 이 아이들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거부하던 사람이 이용을 해버려요. 재산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이용합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기 시작해요. 왜? 희생하니까. 자기 인생을 나한테 갖다 주니까. 그래서 요 사람한테 갖다 주다가 요 사람이 막 좀 애매하다 그러면 또 요로 갖다 주고 막 이래요.
자기가 지금 마음이 파괴되면 둘 중에 하나를 가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를 갑니까?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타인의 마음을 파괴해서 인생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거를 다 갖다 주던가. 그러니까 남의 거 가져오거나 자기 걸 다 갖다 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파괴 습관.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파괴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인을 파괴하는 사람은 파괴의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파괴되면서도 자기가 파괴되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인생을 초계같이 모든 걸 다 자기 몸도 그 사람 거고 마음도 그 사람 거고 성도 그 사람 거고 자기 건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살아요. 가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이제 이 파괴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파괴 습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뭐냐? 의존 습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존 습관. 의존하는 거예요. 이 의존 습관, 파괴 습관, 이건 같은 거예요. 의존 습관은 파괴 습관이에요, 곧. 그래서 파괴 습관과 의존 습관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파괴 습관, 의존 습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부를 해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의존해서 하는 것도 한심해 보이고요. 저 파괴하는 것도 한심해 보이고 못 견뎌. 본인 감당을 못해요. 같이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짱박해요. 자꾸.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 선생님이 파괴 습관 아니면 의존 습관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은 엉망진창이겠죠. 관심 없어요. 본인들은 모르니까. 파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파괴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게 사는 걸 합리화 정당화를 시켜놨고요. 의존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걸 합리화 정당화 시켜놨거든요. 파괴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파괴된다는 걸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 지인만, 볼 것도 없어요. 친구 지인들 다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 파괴시켰다는 얘기예요. 끼리끼리 어울리거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아니면은 뜯어먹을 게 없던가. 나를 왜 싫어합니까? 저 사람한테는 뜯어먹을 게 없어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건강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파괴 습관, 의존 습관 가족끼리 있더라도 선을 걸고 나를 거부를 하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고 내 필요에 의해서 버티면 좋은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성인이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분리,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분리해서 그냥 벗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괴 습관을 갖고 있거나 파괴 습관과 의존 습관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버티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특히 대학을 갈 때, 성인이 되자마자 뭐를 할 때 무조건 집 나와요. 무조건 집 나와요. 감사하게도 부모들이 나가라고 그래요. 본인들이 힘드니까. 왜 거부하는 애가 힘들거든. 그래서 얼른 내보내요. 그래서 일찍 나가요. 일찍 나가면 뭐래요? 결혼도 일찍 하고, 그 대부분 다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살아가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니까. 다행이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 마음이 파괴, 인생 파괴, 요 두 분이 잘 살아가고 있어. 파괴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의존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거부가 아니에요. 자기 발로 와가지고 쫑알쫑알거리고 뭐하고 얘기하고 같이 놀려고 어떻게든 같이 하려고 막 해요. 그냥 좋아요. 물론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틱틱틱 거리면서 버텨요. 나가라고 뛰밀어도 안 나가요. 야야 나 이제 그만해. 너 얼른 이제 너 인생 살아라고 해도 그래도 슬금슬금 와가지고 계속 같이 얘기해요. 의존 습관은 아니에요. 왜? 좋아서 그래요.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 인생 잘 살아가면서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누가 만들었냐?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나부터 먼저 되돌려야 돼. 나부터. 이 셋 중에 한 명이 거부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든 해결이 돼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 진짜로 건강한 습관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요. 의존 습관인 사람, 파괴 습관인 사람들한테 행복에 관련된 이거를 계속, 이제 그게 안쓰러워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냥 베풀어 주면서 살아간다 가족이니까. 그러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나부터 먼저 회복하세요. 그래야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그래야 기회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해하거나 피해 있거나 그렇게 살아야. 치료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남편 아내 이렇게 살아요. 둘 중에 하나로 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남자든 여자든. 남편과 아내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냐고요. 당신들이 힘들다고 아이들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그래야 파괴 습관이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파괴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의존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의존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을 건강한 습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가족들이 정말 많고요. 우리는 이런 가족에서 과연 어떻게 살 거냐. 도대체 나는 뭐지? 한 번만 생각해 봐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과연 뭐부터 해야 될 거냐. 그래서 파괴 습관도 건강한 습관으로 되돌려야 되고 의존 습관도 건강한 습관으로 되돌려야 돼요. 먼저 아는 사람이 되돌려놓고, 가족이잖아요. 되돌려놓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회. 그러면 내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다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큰 돈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라고 있는 거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가 그냥 좋아. 애들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